카산드라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딸이었다. 어느 날 아폴론이 그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카산드라가 좀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폴론은 내 사랑을 받아준다면 내가 가진 애언력을 나누어 주겠다고 유혹했다. 하지만 애언력을 얻은 뒤에도 카산드라는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화가 난 아폴로는 카산드라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이왕에 준 애언력에서 설득력을 빼버렸다. 이 때문에 카산드라가 아무리 신통한 애언을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뒷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카산드라는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하면 트로이를 지킬 수 있다고 애언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다. 또 그리스군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목마를 성 안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알렸지만 역시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아 트로이는 멸망하고 말았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애언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겉으론 번듯한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아무 소용도 없는 빈말을 일러서 카산드라의 애언이라고 한다. 소아시아 프리기아 땅에 고르디오스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 쓰는 이륜마차가 여러모로 불편해서 굴대를 하나 더 만들어 달아 사륜마차를 만들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그 마차에 싣고 성 안으로 나들이를 갔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왕궁의 대신들이 마차를 막고 머리를 조아렸다. 고르디우스가 당황하여 까닭을 물었다. 아시다시피 임금께서 아들도 남기지 않고 전사하신 탓에 왕자가 비어 있습니다. 저희 대신들이 새로운 왕을 모시려고 의논한 결과 사륜 마차를 타고 제일 먼저 성 안에 들어오시는 분을 왕으로 모시자고 결정했습니다. 부디 저희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왕에 오른 고르디우스는 이륜마차의 불편함을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않고 사륜마차를 고안해낸 그 지혜와 성실함을 나라 다스리는 데도 그대로 발휘함으로써 태평성대를 열었다. 그런데 신이 명한 바가 있었던지 어느 날 고르디우스 왕이 수도 고르디움 안에 있던 신전의 기둥에다 수레를 동요매었다. 이리저리 어찌나 복잡하게 동요매었던지 아무도 그 매듭을 풀 수 없었다. 고르디우스는 도무지 풀기 어려운 그 매듭을 두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 그 뒤로 한다 하는 사람은 죄다 한 번씩 매듭을 푸는 일에 말려들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였다. 기원전 333년 동방 온정에 나섰던 알렉산더 대왕이 프리기아를 지나치게 되었다. 관례에 따라 알렉산더도 매듭이 있는 신전으로 안내를 받았다. 매듭을 이리저리 살펴본 알렉산더는 쾌도남마, 칼을 뽑아 매듭을 싹둑 잘라버렸다.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해법이었다. 고르디우스의 예언이 헛되지 않아 알렉산더는 그 뒤 아시아의 대부분을 정복했다. 아킬레우스건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아킬레우스는 여신 테티스와 영혼 펠레우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테티스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저승을 흐르는 강 스틱스에 아들의 온 몸을 담그는 의식을 치렀다. 스틱스의 물에 몸을 적시면 불사신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테티스는 자신의 결혼식에 브라 여신을 초청하지 않음으로써 트로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여신이었다. 앙심을 품은 브라 여신이 그 결혼식장에 나타나 가장 아름다운 여신께라고 쓰인 사과를 던짐으로써 헤라와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서로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임을 다투게 되었고
그 심판을 맡았던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자신을 뽑아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주겠노라는 아프로디테의 유혹에 넘어가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으며, 아프로디테는 약속을 지키느라 이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스와 결혼한 몸인 헬레네를 파리스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마침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 메넬라오스가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자 그리스에서 으뜸가는 영웅 아킬레우스는 당연히 그에 참가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그에 응하지 않았다. 어머니인 테티스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테티스는 단순히 말리기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아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 처녀로 변장을 시킨 뒤 공주들 사이에서 숨어 살게 했다. 운명의 여신이 만약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면 승리를 목전에 두고 죽게 되리라는 예언을 했으니 어머니로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공주로 변장해 숨어 살고 있다는 걸 안 꾀쟁이 오디세우스가 기어이 아킬레우스를 전쟁에 끌어들이고 말았다. 오디세우스는 박물 장수로 변장해 아킬레우스가 살고 있는 궁전을 찾아가 공주들 앞에 전을 펼쳐놓았다. 오디세우스가 늘어놓은 물건 가운데는 무기가 섞여 있었다. 다른 공주들은 죄다 예쁜 장신구를 고르는데 아킬레우스는 당연히 무기를 손에 댔고 이로써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다. 오디세우스는 어렵지 않게 아킬레우스를 설득해 전쟁에 출전하도록 했다. 아킬레우스는 전쟁에서 명성에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활약을 했다. 특히나 트로이의 용장 헥토르를 죽임으로써 결정적으로 승리를 잡았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도 그로부터 3일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 헥토르의 장례를 치르느라 트로이 쪽은 며칠간의 휴전을 요청했고, 비록 적장이긴 하나 훌륭했던 용사에 대한 애후로 그리스도 그걸 허락했다. 그 기간 중에 아킬레우스는 우연히 트로이 왕가의 공주인 폴리세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만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만약 폴리세나를 아내로 삼게 해주면 그리스군을 설득시켜 전쟁을 그만두게 하겠노라고 협상에 나섰다. 혼담은 아폴론 신전에서 벌어졌는데 파리스가 약속을 어기고 그 자리에서 아킬레우스를 향해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아킬레우스의 발꿈치 위에 박혔고 아킬레우스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파리스의 화살이 가서 박힌 자리는 테티스가 아들을 거꾸로 쥐고 스틱스에 담글 때 아들의 몸을 잡았던 자리였다.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모두 물속에 잠겼으나 테세스가 잡았던 자리만은 강물에 적셔지지 않았던 것이고 파리스의 화살이 바로 그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었던 것이다.